그래서 오늘은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척추센터 권영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는 진짜 이 목이 피로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장인들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죠. 또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잖아요.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예, 저 역시도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편이라서 저 역시도 목이 자주 아픈 편입니다. 교수님도 예외는 아니시군요. 네. 일단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비율은 어떤지 궁금해요. 실제로 이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진료실에서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목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이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세히 물어보면은 하루 종일 안 좋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분들도 엑스레이 촬영해 보면은 네.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일자목이랑 거북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내 목이 변형됐구나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네, 일단 저 엑스레이를 보면서 네. 저희가 정상목, 일자목, 거북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요 엑스레이는 목 옆에서 촬영한 엑스레이가 되고요. 네. 가장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는 정상목으로서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이렇게 이루게 네. 되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이 C자 곡선이 없어진 일자목이 됩니다. 가운데 사진이 일자목이고요. 네.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거보다 더 심해진 경우 거북목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머리가 목 앞보다 이렇게 굽힌 자세로 네. 오랫동안 있는 경우에는 목 근육에 무리가 오게 되고요. 이 시간이 축적이 되면은 네. 이런 목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집에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둘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네. 일단은 귀 중앙선에서 네. 선을 내렸을 때 네. 이 선이 목 중앙으로 지나가야지 정상인데 네. 이거 목 어깨보다는 2.5cm 앞에 선이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거북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5cm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거북목이 왔다고 봅니다. 이런 자세를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스크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목뼈는 총 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목뼈는 우리의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뼈와 목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부르는 마치 물렁뼈와 같은 구조가 있게 되고요. 네. 이 물렁뼈 중앙에는 수액이라고 불러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말랑말랑 성분이 있고 이것을 튀어나오지 않게끔 섬유윤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깍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수액의 섬유윤을 뚫고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자세가 안 좋아서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목 디스크의 기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즉 나이가 듦에 따라서 네. 오는 노화 현상이 기본이고요. 네. 아까 수액의 85%가 수분 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말랑말랑한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나이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이 수분 성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퇴행성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디스크 주위로 뼈와 인대와 관절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같이 그 영향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뼈가 커지는 그거에 따라서 신경이 눌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퇴행성 변화는 안 좋은 자세에 의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급성 외상에 의해서 급성 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부분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군요. 목이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네. 그 충격이 목으로 전달이 돼서 네. 디스크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다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퇴행성이란 말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오는 거라는 게 참 가장 씁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쿠션 장치를 우리가 좀 잘 유지하려면 우리가 자세를 항상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디스크 하면은 이제 척추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허리 디스크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목 디스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이 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위험한가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그 머리에서 네. 뇌에서 이어지는 신경이 목뼈 뒤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뼈를 우리가 척수신경 또는 경수라고 부르는데 네. 이 신경은 중추신경이고요. 나무로 따지면은 나무 줄기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은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허리뼈 같은 경우는 네. 허리뼈 1번 이하로는 우리 척추에서는 허리뼈 1번 이하로는 중추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압박이 돼서 마비가 되거나 이런 증상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지만 네. 관련된 거지만 우리가 중앙에 지나가는 척수가 눌리면은 네. 척수 병증에 해당하는 그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 디스크가 있는 마디마다 네. 이 척수신경에서 팔로 내려가는 우리 가지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우리가 신경근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신경이 압박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신경병증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 신경병증에 의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이 머리랑 가까워서라고 인식을 하면 이제 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신경병증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요. 그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팔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보이게 되고요. 네.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목부터 해서 어깨로, 팔로, 손으로 뻗어가는 통증이나 저림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목에서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군요. 네네. 이러한 증상들은 고개를 옆으로 숙이거나 돌릴 때 더 네.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는 괜찮으나, 네. 아니, 팔을 내리고 있을 때 많이 아프나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릴 경우 네. 통증이 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은 네. 팔의 감각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힘이 약해져서 팔에 마비 증상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보면은 네.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생하면은 네. 요 6번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팔부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요 부위에 따라서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6번 신경이 하는 역할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근력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의 힘이 떨어지는 이런 마비 증상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목뼈가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 달라지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놀다가 이게 이제 그 받다가 떨어지면서 부딪히게 돼가지고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머리로만 이거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팔에 지나고 목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엄청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잠도 못 자고 뭐 힘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왜 미루셨어요?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나셨는지. 그 소문으로는 또 디스크라면 뭐 사고가 많이 나고 좀 뭐 이래 많다는 이제 위험한 수술이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어차피 이제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도 그냥 젊었어요.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급성으로 오시게 된 거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아이랑 놀아주시다가 정말 좋은 아빠인데 이렇게 지금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오신 거예요. 목이 굉장히 외상에 노출될 일이 많이 있나 봐요. 그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뼈도 크고 디스크도 크고 네.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많고 크고 튼튼하기 때문에 외상 단독으로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목뼈 같은 경우는 목 크기도 작고 디스크 크기도 작고 싸고 있는 근육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하고 우리 머리를 이 목뼈에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상이 상대적으로 더 약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인터뷰하신 분처럼 네. 다치고 나서 갑자기 디스크가 발생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빨리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치료를 앞두고 항상 이제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겁이 나서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겁이 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네. 이게 목 디스크 수술하니 마니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희 외래에서 볼 때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고 진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돼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증상은 90%의 환자분은 일정 시간 4에서 6주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네. 열에 한 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이 4에서 6주 동안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을 복용을 하거나 물리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일을 쉬고 안정을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 보조기를 해서 목 움직임을 제한시키거나 네.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치료에서 큰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냐? 이 4에서 6주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통증이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에 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는 네.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드물게는 목 디스크가 이 가지신경이 눌리지 않는 우리 네. 줄기신경, 네. 중추신경이 눌려서 마비 증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기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한 게 무조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경중을 이제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경한지 중한지를 이제 보실 텐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환자분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진찰실에서 환자의 증상을 먼저 물어보게 되죠. 언제부터 통증이 발생했는지 보고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저기 저 화면은 우리가 환자의 뒷목 근육을 눌러봐서 환자가 어디 압통이 네. 있는지 어디가 더 심하게 아픈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고요. 네. 직접 촉진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해보시는 목을 거군요. 뒤로 꺾어서 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네. 목 디스크 증상이 있는지 보는 검사고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팔꿈치나 무릎에서 건 반사를 보는 건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와 이상이 있을 때 네. 이상 있는 환자는 저게 많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있는 체크하는 게 자, 확인하는 게 당겨보시고. 좀 힘이 괜찮은지 밀어보시고 팔의 힘이 다 괜찮은지 해서 우리가 각 부위별로 어깨, 네. 팔꿈치, 손으로 다 나눠서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확진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영상 검사로서는 엑스레이, CT, MRI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환자분의 목 MRI를 촬영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네. 의심이 될 때 이렇게 직접 해보시는 거겠죠? 네네. 저 화면을 촬영하면은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MRI는 중앙으로 지나가는 척수신경이 압박이 돼가지고 네. 목 협착증 환자분의 실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목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주에서 6주 정도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치료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네.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하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물리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은 이제 물리치료하는 환자분이 물리치료하는 장면인데요. 네. 온찜질과 저주파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치료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목 뒤에 근육을 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이완시키는, 그래서 목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되겠고요. 네. 다음 화면은 우리가 경추 견인 치료라고 해서 네. 목뼈를 뒤로 당겨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당겨주게 되면은 네. 압박된 신경이 풀어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디스크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바라고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견인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늘려주는 치료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어서 다음 없는 경우도 단계로 있습니다. 또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사는 얼마의 간격으로 몇 번을 맞아야 되는지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사도 여러 가지 아픈 부위에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후관절 차단술, 신경근 차단술, 경막외 차단술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이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주사를 받고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 주사 치료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 주사 치료는 너무 자주 여러 번 맞게 되면은 이 주사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출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너무 자주 많이 맞는 거는 네.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네. 학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사 맞는 간격을 네. 한 1에서 2주, 최소 1에서 2주 간격을 두고 맞고 네. 3번 정도까지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네. 이 3번까지 맞아도 계속 환자가 불편하거나 심한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주사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수술로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예, 저희가 목 디스크 수술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목 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목 앞으로 하는 방법을 그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 및 융합술이라 부르는데 네. 이거는 아주 목 디스크의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되고요. 네. 우리가 목 앞으로 할 때는 중요한 구조를 절개를 하지 않고 그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목 앞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뼈나 디스크를 제거해서 압박되고 있는 신경을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다 풀어놓는다. 풀어놓고 요 뼈와 뼈 사이에 네. 공간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요 사이에 저희가 뭔가 삽입을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 골반뼈를 떼가지고 거기다 삽입을 하고 이런 고정판으로 그 고정시키는 네. 치료를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 환자분의 골반뼈를 사용하기보다는 네. 케이지라고 부르는 인조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를 이용해서 많이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더 나온 게 저희가 인공 디스크라고 해서 네. 이 디스크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인공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하는 융합술 같은 경우는 목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치료라고 하면은 이 네. 인공 디스크 치환술 같은 경우는 네. 정상적인 움직임을 남겨놓은 이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일단은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인공 디스크는 없던 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좀 목이 많이 불편하다든지 예전에 비해서 이 목 움직임이 조금 어색하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네. 일단은 골 유합술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그 수술한 마디 뼈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네. 없애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수술한 마디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한 마디 아니야, 두 마디 아니야, 세 마디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환자 수술 받으신 분이 고개를 숙일 때 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인공 디스크 수술이 되고요. 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케이지라는 인조 디스크와 그 환자의 골반뼈를 사용해서 유합술한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그 목 움직임이 비교적 잘 보완되는 이런 효과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목은 이렇게 항상 노출이 돼 있잖아요. 겨울이 아니고선 사실 목을 항상 드러내놓고 다녀야 되거든요. 흉터가 많이 남지는 않나요? 네, 네. 아무래도 앞으로 하다 보니까 흉터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젊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통 많이 보면 대부분 이게 목 주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처를 이 주름 따라서 최대한 내도록 노력을 하고요. 처음에는 많이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름이 이렇게 가려져서 흉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게 해도 흉터가 걱정된다 하면은 우리가 흉터를 줄이는 각종 연고가 많이 되고 네. 또 나중에 좀 남아서 보기 흉하다 싶으면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흉터를 감소시키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앞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이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닐 것 같아요. 또 유사한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그 목에 잘 생기는
질환으로서 목 디스크 외에 목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이것도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네.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가 뒤로 돌출이 되고 네. 뒤에 있는 인대가 이렇게 커지고 네. 그리고 신경을 싸고 있는 관절이나 뼈가 커지게 되면서 우리가 뒤로 지나가는 중추신경이 척수신경이 이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을 목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디스크보다 이 협착증이 더 증상이 심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디스크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그 증상들은 이제 심근병증에 의한 증상이 많고요. 네. 이 협착증은 우리가 뒤로 중앙으로 지나가는 척수신경이 눌려서 오는 척수병증에 의한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증상이 다른 거는 네. 일단은 통증보다는 저림감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네. 손의 움직임이 저하가 되고 걸음걸이가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아. 손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글씨 쓰신다거나 네. 단추를 잠근다거나 네. 그 젓가락질 젓가락질 같은 거 한다거나 때도. 할 때 아. 이전보다는 뭔가 어색하고 네. 잘 안 되고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걸음걸이도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듯이 걷고 마치 누가 보면은 술 마신 사람처럼 걷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이게 목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는 편이고요, 주로. 네.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뇌졸중인가, 중풍인가 생각해서 병을 찾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병을 놓치고 중풍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이 목 협착증이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마비 증상이잖아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이 서리고요. 손가락이 전부 서려. 내가 말하자고 하면 얼음에 담간 식으로 막 저림이 오는 거라. 발이 내일가 탁 떨리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발이 자다가 떨리고 막 이랄까 손도 드드득 떨리고 이러니까 자다가 매 깨는 게 한 30분 자다가 또 깨고 발이 이래가 흔들어 보니까 깨보고 이래 잠도 못 자고 이랬거든. 원인이 뭐라 하시던가요? 원인이 희귀병이라 그래요. 예. 원인이 희귀병인데 뼈가 자라나는 희귀병. 그래갖고 혈관은 눌리갖고 좀 있으면 그게 만약 혈관이 조금 더 질이 지났으면은 혈관이 터지가 전신마비가 와본다. 그래. 그래가지고 요번에 진짜 빨리 자랐으면 교수님한테 잘. 이분은 굉장히 눈에 띄는 증상들이 많이 있으셨네요. 근데 이분이 지금 희귀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죠? 네, 이 환자 인터뷰를 하신 분은 네.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목 협착증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후종인대는 우리가 목뼈를 받치는 인대 중에 하나고요. 네. 이 인대가 우리 아시아인들한테는 뼈처럼 단단해지는 네.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처럼 단단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골아,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이고요. 네, 네. 이 사진이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네. 목뼈 뒤에 있는 이 검은색들이 네. 인대가 골화된 겁니다. 이 아. CT를 보면은 마치 뼈와 똑같이 하얗게 지금, 보이는 게 보이고요. 네. 이거에 의해서 신경이 들어가는 신경이 좁아지는 현상들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목 협착증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아시아인들에게서는 후조인대 골화증에 의해서 협착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2에서 4%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2에서 4% 정도 보고 있지만 요건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 검사이기 때문에 네. CT를 찍어보면 더 높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네, 많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착증은 말 그대로 이 관이 이제 좁아져서 이제 점점 협착이 되는 건데 앞서 디스크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협착증은 어떤가요? 비수술적인 방법이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목 협착증도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진단된다고 무조건적인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는 물론 수술이 필요 없고요. 증상이 초기에 발생했다 해도 많은 네. 분들에서는 증상이 진행되지 않고 그 사이로 유지되는 이 안정기가 있거든요. 네. 요 때는 굳이 수술 필요 없이 그냥 이 저림감만 있거나 이럴 때는 약을 드신다거나 네. 물리치료와 같은 이런 비수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진척되지 않도록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멈추면 참 좋겠지만 호전이 없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목 협착증 환자가 이제 진행이 없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고 하진 않지만 네.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 통증도 심해지거나 네. 아니면은 손이나 다리로 마비 증상이 와 가지고 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이거보다 더 심하면 대변 소변 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협착증의 마디, 네. 범위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 목 앞으로 하는 방법은 아까 목 디스크 때 설명한 방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네. 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면은 네. 목 뒤에 후궁이라고 부르는 이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뒤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드릴로 이용해가지고 이 뼈를 제거해서 신경을 감압을 하고 네.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나사못을 고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수술 방법은 후방 강압술 및 융합술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수술 방법은 네. 이 신경이 눌려있는 신경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후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한쪽 부위를 뼈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네. 이 신경 통로를 넓히는 방법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후궁 성형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디스크랑은 지금 사용하신 용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뭐 드릴에 나사에 뭐 들어 올린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수술 직후에 통증이 있는 건 맞는데요. 네.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같이 좋아지게 되고요. 네. 이 수술 후의 관리로서 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기구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가 골 유압술인데 이게 유압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기를 한 달 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 한 달 정도 일상생활은 이제 수술 끝나고 퇴원하게 되면은 웬만한 간단한 일상생활은 바로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이 노동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소 3에서 6개월은 그 쉴 것을 권유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담배, 흡연이 뼈가 유압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목의 피로도는 누구나 다 노출이 돼 있다는 점이죠. 2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주부들은 이 가사노동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실제로 집안일 하시면서 목 통증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목이 많이 아프시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네, 네. 저 친구가 네. 저는 목 어깨가 심하게 많이 아파가지고 동쪽편이 주사를 맞았는데 네. 맞을 때 그때 뿐이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그 뒤 후유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효과가 일시적이라면 그 효과를 보려고 아무래도 주사를 좀 자주 맞으시겠죠. 그럼 부작용이 진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래에도 이렇게 목이 아파서 많이 오시고요. 계속 주사나 이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 결림, 통증, 근육이 굳는 이런 거는 자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우선을 해야 될 거는 자세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하루에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네. 책을 많이 본다거나
누워서 테레비 보신다거나 운전을 하신다거나 네. 높은 베개를 베거나 대부분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우선 해야 될 거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자주 스트레칭 해가지고 목 근육을 풀어줘야 되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통증은 계속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환자들한테 우리가 목 아픈 건 병원에서 치료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 자신이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증상이 아주 심할 때 이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감염 같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주 맞는 거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게임을 너무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 왼쪽 손이 감각이 없었어요. 감각이 없어서 이게 왜 이랬나, 이게 뭐 풍이 오나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네. 뭐 손을 여러 번 검사해보더니 풍은 아니고 사진 찍어보고 목 디스크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 저림하고 어깨 좀 아픈 거는 남아 있거든요. 또 치마만 또 가서 치료받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칠 수는 없는가요? 아니 진짜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면 여기 손 저림 현상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은 저희가 손만 저린다고 했을 때는 네. 감별해야 될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하고 우리 손목 터너 증후군이 있는데요. 아,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목부터 이렇게 팔로 타고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손목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만 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자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통증, 심한 통증 이런 거 많이 좋아지지만 이 아쉽게도 이 감각에 대한 거는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좀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감각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이제 감각신경은 이제 일상생활 교정에 의해서 이 신경을 자극되지 않게끔 자주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네. 신경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네,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이 목이랑 어깨, 뭐 심지어 이제 팔까지 굉장히 많이 쓰는 근육이다 보니까 경직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병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런 만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목 디스크 사전 예방 운동이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개 기울이기입니다. 손을 반대편 머리 위로 가져가서 고개를 기울여 줍니다. 10초 유지. 바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당겨줍니다. 10초 유지. 바로 3, 4회 반복해줍니다. 네, 두 번째 고개 밀기입니다.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요. 손을 머리 뒤로 대줍니다. 머리를 뒤로 밉니다. 10초 유지하십니다. 바로 고개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요. 이마로 대줍니다. 고개를 앞으로 미십니다. 10초 유지. 이 동작도 역시 3, 4회 반복합니다. 네, 세 번째 고개 회전시키기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10초 유지하십니다. 오른쪽 회전시킵니다. 바로 왼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실시해 주십니다. 왼쪽 보시고요. 바로 마지막 목 뒤쪽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오른쪽 바닥으로 향하시고요. 손으로 살포시 눌러주십니다. 오른쪽 바닥 보시고요. 손으로 머리를 눌러주십니다. 10초 유지. 바로 왼쪽도 마찬가지로 실시해 주십니다. 왼쪽 보시고요. 10초 유지.
바로 역시 3, 4회 반복해 주십니다. 아, 네. 이 스트레칭 방법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왜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그 운동 방법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주신 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주셨어요. 이만큼 쉬운 방법이니까 가정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운동법을 얼마나 자주, 얼마의 시간 동안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간을 아는 대로 수시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요즘 뭐 바빠서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저는 항상 오전, 오후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을 하실 거를 항상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각각 20분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동작을 네. 똑같이 따라하고 10초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네. 대략적으로 한 10분, 15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뭐 시간을 두고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 오전, 오후로 좀 시간 내서 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목이 안 아픈 분들 아마 안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 통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실제로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 와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시죠. 네, 그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세, 생활 습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 자세와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쓰시고요. 목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기를 권유하고요. 또 하나는 목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아대학교 병원 척추센터 권영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